바닥을 좀 찾고 조만간 아마 6만 원 뭐 좀 회복하지 않을까.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난주 후반 뭐 오늘까지도 이제 사신 분들은 그렇게 길게 가져갈 생각이 거의 없으세요.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가 사실 네. 좀 많이 투자하는 종목, 뭐 삼성전자, 카카오 네네.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네. 이런 종목들은 지금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는 과연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궁금하긴 하거든요. 지금 사실은 우리가 뭐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,000만 원어치 장기적으로 샀다. 그러면은 그 1,000만 원어치를 그냥 쭉 안고 가는 게 아니고 1,000만 원어치 샀으면 한 500은 장기로 놔두고 한 500 갖고는 사실 단기 좀 중기 매매를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사실 그냥 사갖고 계속 있는다는 게 물론 대세 상승기에는 그게 가능한데 이미 지금 경기 침체기로 이제 접어든다고 하니까 사실은 뭐 주식 시장도 직접적인 이제 영향권 하에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이제 경기가 좀 꺾인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애널리스트 중심으로 이제 그 수익 예상은 이제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더라고요. 특히 이제 반도체 경기도 3분기에 별로 안 좋을 거로 좀 예상하고 있고 핸드폰 그 수요 자체도 좀 생각보다 좀 못 미친다 그래서 일부 지금 그 목표 주가를 수정하는 애널들이 있는데 네. 기술적으로는 그래도 한 6만 5천 원 정도가 최근 몇 달간 이제 의미 있는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저점일 줄 알았는데 그걸 깨면서 급격히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였죠. 특히 이제 막 갭 하락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처럼 삼성전자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인데 지금 역시 이제 뭐 바닥을 좀 다져가는 그런 모습이고요. 지금 뭐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바닥을 좀 찾고 조만간 아마 6만 원 뭐 좀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때 가장 각광을 받았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고점 대비로 뭐 엄청 빠졌습니다. 그렇습니다만 이제 9만 원 같은 경우가 이제 의미 있는 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제 8만 원으로 내려왔고 또 8만 원도 이제 차례대로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단기간에 좀 급락했고 글로벌 대비해서도 지나치게 지금 과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대형주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상승 탄력은 기술적 반등에서 중소형주보다는 좀 떨어질 수뿐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러면은 뭐 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약간 좀 우하향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 반등은 나오지만은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삼성전자는 이전에는 한 6만 5천 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정도였잖아요. 근데 이게 이제 깨지면은 일반적으로 그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는 그게 또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거기 언저리까지는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후반 뭐 오늘까지도 이제 사신 분들은 이걸 사가지고 물론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 기간 단기 뭐 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가져갈 생각이 거의 없으세요.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거 의미 있는 지지선이 반등 국면에서는 그게 이제 의미 있는 저항선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들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뭐 사실 뭐 완전 난 장기 투자자다라고 해서 뭐 바닥에서 사서 쭉 들고 갈 수 있을지언정 사실 또 이제 기술적인 그런 관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받는 구간에 난 이 정도 먹고 나오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또 저항선을 또 의미 있게 생각을 해서 또 매매를 하면 좋지 않을까 또 이제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방금도 약간 좀 그런 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술적 지표를 활용한 좀 매수 매도 원칙을 세운다면은 좀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은 삼성전자로 내 계좌 안에 예를 들어서 1,000만 원어치가 있으면
그거를 다 장기 투자로 하실 것이 아니고, 몇 프로는 장기 투자, 몇 프로는, 내가 산 가격에서 얼마 정도 오르면 일단 팔고 보겠다. 뭐, 그래서 장기 매매, 뭐, 개별 종목에 하는 얘기인데, 그리고 이제 개인의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장기 매매하고, 단기 매매는 뭐, 구별을 하시는 게 좋죠. 예를 들어서, 업황이 계속 이제 우리 산업이 발전하고, 그렇게 됨으로써 계속, 좋아지고 매출도 뭐, 계속 늘어나는 쪽이 있으면, 그거에 뭐, 장기 투자하는 거고, 예를 들어서, 또 단기 투자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요 구간, 뭐,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는 지금 증시에 좀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고 이러면 기술적 반등을 일시적으로 노리고 매매하겠다. 뭐 이런 전략도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가격대, 우리가 요걸 이제 예상하고 그 가격대 좀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역시 이제 매수 시기 같은 건 차트나 뭐 매물대나 이런 그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하락갭이라고 있죠. 이번에 삼성전자에서도 하락갭이 났는데 그 매수할 때 이런 하락갭에서는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. 네, 그런 것도 제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. 그 다음에 또 많이 떨어진 종목 사신다고 신저가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난주만 해도 뭐 신저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나왔었죠. 맞아요. 사실은 이 신저가는 매수하는 게 또 아닙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이게 막 증시에 그런 말 있잖아요.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네, 마라. 예. 근데 사실 또 그거랑 또 헷갈리는 게 또 뭐 피가 낭자할 땐 사야 된다. 네네.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걸 좀 대입을 해보면은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하더라도 뭐 방금 말씀하신 뭐 개파락이라든지 네네.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네. 또 이제 사면 안 되는 거고 대신에 이격도 관점에서 또 네.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저점 구간에 확실히 이격도까지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약간 좀 들어볼 만하다. 예.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. 예. 그리고 그 트레이더가 사실은 뭐 성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?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들이 그 처음에 이제 투자에 나서게 되면 소위 그 주식 투자의 현재라는 분들이 어떤 형식으로 뭐 투자를 해왔나, 워렌 버핏은 어떻게 투자를 했고, 뭐 앙드레 코스탈리는 어떻게 했고, 조지 소로스는 어떻게 매매했나, 이런 거를 이제 쭉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, 일단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또 사람마다 또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신의 성격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나는 그 성격이 느긋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가격에 사고 한 10년 버틸 수 있다. 그럼 뭐 삼성전자 사는 거예요. 근데 나는 답답한 거 싫어하고 그런 분들은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거고 또 사람 성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뭐 대형주 하시는 분 있고 대형주가 좀 느려 보인다고 판단하시면 이제 중소형주 또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못 먹어도 고 그래가지고 또 성장주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나는 확실한 주식 안 한다 아니면 안 한다 그래갖고 또 뭐 배당주만 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본인하고 궁합이 맞는 주식들을 또 선택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보면 이런 언론이나 증권사 보고서 보면 뭐 다양한 그 시각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남이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 시장을 어떻게 보고 판단하냐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. 그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다? 그거보다도, 그러니까 가령 올해 예를 한번 들어보시자고요. 올해 이제 작년에 글로벌 IB도 그렇고, 올해 국내 증권사에서도 이제 다양한 투자 의견들이 나왔습니다. 근데, 올해 지금 딱 보면 제일 큰 변수가 하나 생겼는데, 그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. 그렇죠. 아무도 그걸 예상한 사람이 없었고, 네.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짐으로써 어떤 그 상황이 발생했냐면은,
가뜩이나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인플레를 확 당기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죠.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아무도 이제 예상을 못했던 그런 것이고, 또 여기로 인해서 좀 하반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원자재 문제들, 또 식량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상당히 좀 의문이 남는데, 결국은 그 여러 가지 그 현상에 대해서 판단은 이제 본인이 하고, 또 그러기 위해서 또 독자적인 또 생각을 또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,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뭐 주식 투자 해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, 그 매번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. 그쵸. 그러니까 뭐 손종희 씨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그 벤처 투자였고 매번 성공한 것 같지만, 이분이 보면 그 10개를 투자한 것 가운데 3개 성공해갖고 오늘날 같은 부를 쌓은 거거든요. 네.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 그 선택을 해서 투자한 게 있으면,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, 그래서 손절매가 중요한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게 잘못될 확률은 항상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손실을 최소화하는 행위, 또 그 기간을 가급적이면 짧게 가져가는 게 이제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요. 그래서 손실을 내는 것도 손실이 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뭐 주식시장에서 보면 역시 이제 인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면 특히 이제 종목, 자기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보면 종목을 뭐 자주 바꾸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자기가 투자하시는 종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뭐 주식시장의 어떤 경기 사이클, 경기 사이클, 또 펀더멘탈로 뭐 목표 주가라든지 그 업황이라든지 한번 또 걸르시고, 또 기술적으로 또 한번 걸르시고,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인내 시간을 갖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위험을 줄이자인데, 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, 투자 격언 중에 주식 투자를 그럼 어느 정도 해야 되냐, 내 자산 중에서 주식 투자를 과연 어느 정도 해야 되냐 그랬을 때 답이 그겁니다. 내가 걱정하지 않고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만큼, 그리고 내가 이걸 투자했을 때 와이프한테 혼나지 않을 만큼 투자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가 좀 감내할 수 있는 만큼 투자를 하셔야지, 제가 뭐 이런 투자를 해서 어떤 사회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좀 과도하게 또 투자하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좀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향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. 사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거,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, 이게 사실 뭐 약간 노이즈는 있을지언정 이렇게 장기화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잖아요. 네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본다면 그 전망에 정말 무의미한 그런 부분인데, 예.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리스크, 뭐 블랙스완이 발생했을 때 나의 그런 포트의 그런 손실을 리스크 관리 잘할 수 있게끔 이게 기술적 그런 분석을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비중을 줄인다든지 뭐 손절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특히나 이러한 하락장에 와서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 같네요. 진짜. 네네. 알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자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계속 연결되는 부분인데, 저희들도 고객 관리할 때 보면 매매 원칙 같은 거 세워놓고 합니다.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무리 신중을 기해서 종목 선택을 하고 한다 그래도 또 시장의 흐름이 또 빨리빨리 바뀌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. 근데 실수를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손실이 났을 때 팔겠다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파시면 손실폭이 좀 크지 않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시장이 보시면은 2020년 코로나 바로 이후에 진짜 주린이라는 분들이 그냥 계좌 투고 아무 종목이나 사도 수익 내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
굉장히 지금 전문가들도 수익 내기 어려운 그런 시장입니다. 뭐 단기 테마라고 나오는 것도 굉장히 그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벌써 순서가 돌아가가지고 잠깐 샀는데 플러스 나지만 며칠 상간에 또 확 빠져버리고 이러기도 맞아요. 네. 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어떤 매매 원칙 같은 걸 좀 세워놓으시고 지금이 사실은 뭐 제가 여러분들이 그 투자하려고 생각하신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현 시점에는 3천만 원을 전부 투자할 그런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현금을 한 30%에서 50% 정도는 좀 가져가실 그런 구간인 것 같으니까 자신만의 어떤 매매 좀 원칙을 좀 세워 놓으시고 그렇게 좀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마음에 좀 여유가 좀 필요하다. 지금 보시면 어차피 지금 경제가 지금 사이클상 지금 꺾어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수익 내기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이 구간에 뭐 신용이라든지 대출 받아갖고 무리하게 주식하시면은 굉장히 좀 타격을 입으실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개인 그 자산에 한해서 빚을 내지 않고 좀 여유를 갖고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좋은 주식 좀 싸게 담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. 그래서 분할 매수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20 몇 년을 그 단말기 보면서 살았었는데 네. 사실 인생에 있어서 투자가 다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가끔 이제 하늘도 보시고 여유도 보고 주위도 좀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또 가지시는 게 또 주식 투자를 위해서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사실 심리에서 져버리면 투자가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지금 보면은 특히 이제 IMF 때 국내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잃었던 것이 자기가 어떤 방향성 매매에 틀렸을 때 인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 오기로 투자하다가 특히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손실이 엄청 났는데 그렇죠.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은 항상 정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순응해서 매매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. 정말 성공한 투자자들의 그 투자 기법은 다 다른데 자기만의 원칙을 꼭 지켰다? 네. 그 부분은 공통적인 것 네, 같아요. 네. 그래서 원칙을 또 지키시고 그 다음에 나와 또 맞는 투자 방법이 또 무엇인지 자기랑 또 궁합도 잘 맞아야 되니까 네. 그런 차원에서 또 대표님께서 출간하신 그런 책을 보면서 난 정말 이 지표가 한번 나랑 맞는 것 같다.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은 분명히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지금까지 김정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